그날 밤 안도처럼 보였던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이열과 은조는 그 순간부터 같은 적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열이 말한 막대 먹은 짓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혼이 돌아오자마자 이열은 말에 올라 은조를 향해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끌어안았고 그 품이 너무 뜨거워서 은조는 오히려 겁이 났을 거예요.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엔 안도와 분노와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 장면은 끝난 위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은조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내는 우연히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조가 길동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납치하려던 순간 이열이 들이닥치자 그림자처럼 사라졌죠. 위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음을 기다리며 물러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시선이 두 사람을 꿰뚫습니다. 제이였어요. 제이는 이열이 은조를 감싸준 모습을 바라보다가 은조가 보는 앞에서 이열을 그대로 추포합니다. 죄목은 어처구니 없었죠. 길동을 풀어주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맥락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이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든 거였죠. 왕족이 도적편을 든다는 소문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은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오른 얼굴이었겠죠. 자기 때문에 이열이 옥에 갇혔다는 죄책감은 은조의 성정상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은 잠들 수 없는 밤이 됩니다. 이열은 옥에 갇혀 있고 은조는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밤을 새워요. 위험은 잠시 물러났지만 죄책감은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양은 들끓기 시작해요. 유생들이 궁궐 앞에 몰려와 단체 상소를 올립니다. 왕족이 도적편을 든 건 천하에 없던 일이라며 도월대군을 처벌하라고 몰아붙이죠.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었고 여론으로 왕을 조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론을 보며 은조는 오히려 확신해요. 이열이 풀려나지 못한다면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요. 그래서 은조는 결심합니다. 내가 길동이라고 자백하겠다고요. 의금부 앞까지 걸어가며 은조의 마음은 분명했어요. 사랑보다 죄책감이 먼저였고 관계보다 해결이 먼저였습니다. 그 순간 이열이 나타납니다. 풀려난 상태였어요. 제이가 들이댄 혐의는 너무 무리였고 왕족에게 적용하기엔 위험한 선택이었죠. 위에서 멈추라는 신호가 내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이열을 풀어준 건 주상이었어요. 형제의 하나로 설명할 선택은 아니었죠. 이교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누군가의 의도라는 걸요. 다음 차례가 자신일 수 있다는 것도요. 무엇보다 이열이 달라졌다는 걸 봤어요. 영혼이 바뀌었지만 걱정은 계산이 아니었고 진심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신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진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이열이었죠. 그래서 살려둡니다. 동생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남겨둔 선택이었어요. 의금부 앞에서 이열은 은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또 혼자 짊어지려는 표정이라는 걸요. 그래서 먼저 말하죠. 표정이 자수라도 할 기세인데 은조는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했죠. 백정탈 벗기고 얼굴부터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오롯이 지켜냈을 거 아니야. 이열의 말엔 농담 대신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은조를 위험한 길로 혼자 밀어넣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한편 대군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제이는 분노했지만 곧바로 추락합니다. 지푸라기 위에 던져진 신세였어요. 임사형의 처분이었죠. 아들이 아니라 도구였고 실패하면 바로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그곳에 은조가 탕약을 들고 찾아옵니다. 은조는 약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제이는 그 탕약을 발로 걷어찹니다. 자기가 약해져 있는 모습을 들킬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은조는 다시 탕약을 준비합니다. 계속되는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이는 탕약기를 깨뜨립니다. 왜 이렇게 꼬였어요? 나는 그저 걱정돼서 그런 건데. 걱정이라는 말은 제이가 처음 받아보는 온기였습니다. 이 빌어먹을 집구석에 정붙이고 싶게 하지 마.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이 은조 때문에 살만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거칠게 밀어냅니다. 붙잡으면 깊게 빠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이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은조에게 진심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열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홍은조, 홀레 올린 여인입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뭘 모르는데?
이 노름으로 낙인이 찍히는 건 여인입니다. 왕족에 농락당했다. 평생 멸시 당할 테죠. 은조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제인은 그걸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그러니 당신이 감정만 보고 움직이면 그 여인은 반드시 다친다는 뜻이었죠. 저승길 문턱에 있는 노인 옆에 그 애를 신부라고 앉혀놓은 너희 가문이 한 짓이 농락이야. 모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되돌려놔야겠지. 이열은 은조를 위해 더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부터 막대 먹은 짓을 하기로 마음먹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전의 시작이었어요. 이열은 혼례를 무효로 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혼례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조용히요. 문제는 혼례뿐만이 아니었죠. 과거 이열의 몸에 있던 은조는 의녀였기에 주상처소에서 과하게 피워진 향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하께 얘기도 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주상은 다시 향을 피우라 명했고 중독 증세는 더 짙어갔습니다. 대비마마가 홍씨를 다시 찾으면서 은조는 궐 안으로 들어갈 명분을 얻습니다. 은조는 주상처소 근처에서 또다시 밖까지 퍼진 연기를 확인해요. 그건 처치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내의원 부제조 임승재가 이걸 모를 리 없다는 생각에 은조는 곡두를 파고들기 시작해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해민서 제조 신진원의 도움이 이어질 겁니다. 한편 이열은 비록에서 시작된 대사관의 죽음, 가짜 길동을 살인자로 만들고 제거한 배우, 그리고 주상의 악화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라 들킬 것을 두려워한 자의 짓이란 걸 알아차리죠. 아직 폭로도 없고 칼도 들지 않았지만 반격은 이미 시작됐어요. 은조를 노린 수상한 세력도 움직일 테고 이제부터 위기는 분명히 닥칠 겁니다. 하지만 영원 체인지는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고 칼이 되고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임사영의 손이 닿은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과정 끝에 이열은 은조를 반드시 다시 되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